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혼자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할머니라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겨서요. 젊었을 땐 식구들 입맛 맞춰 장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기 반찬을 좋아하고 큰애는 매운 걸 못 먹고 작은애는 채소만 보면 도망가고. 그땐 장바구니가 늘 무거웠죠. 하지만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냈고 남편마저 5년 전 먼저 떠나고 나니 이제는 오롯이 제 혼자 먹을 만큼만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라면 한 봉지, 두부 한 모, 작은 포장 반찬들. 가끔은 장바구니가 너무 가벼워서 마음까지 허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평범한 장보기가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이마트에 들렀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면 마트가 한산해서 좋거든요. 장바구니엔 늘 그렇듯 신라면 한 봉지, 부침개용 두부, 그리고 혼자 먹을 멸치볶음이랑 콩자반 몇 가지. 카트도 필요 없이 손바구니로 충분한 양이죠. 그렇게 천천히 정육 코너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코끝을 간지리는 고소한 냄새. 시식 코너에서 뭔가 굽고 있더라고요. 고소한 불고기 시식하세요. 막 구운 거라 따끈따끈해요. 어르신들 딱 좋아하시는 간 맞췄어요. 젊은 아가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권하는데 솔직히 혼자 먹을 거 사는 주제에 시식까지 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냄새가 하도 좋아서 그냥 한 점만 먹어볼까 하고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쏙 담긴 불고기 한 점을 이쑤시개로 집으려는 순간 제 오른쪽에서 동시에 누군가의 손이 똑같은 컵을 향해 쑥 들어왔습니다. 앗! 순간 놀라서 손을 확 빼려는데 그분이 먼저 손을 거두시더니 미소를 활짝 지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불고기도 인연인가 봅니다. 어르신 먼저 드세요. 그 말투가 하도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호호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낯선 남자 어르신과 불고기 한 점 앞에서 이렇게 웃게 될 줄 65년 인생에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먼저 집으셨어요. 드세요. 아닙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습니다. 하하. 결국 우리는 한 컵씩 나눠 들고 어색하게 시식 코너 앞에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또래이거나 조금 더 위로 보이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꼿꼿하고 회색 카디건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뭔가 외로워 보였어요. 표정에 쓸쓸함 같은 게 묻어났달까요? 저도 거울 볼 때 제 얼굴에서 비슷한 걸 봤거든요. 불고기를 한 입 베어 먹으며 그분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혼자 사니까 이렇게 마트에서 맛보는 게 더 반갑네요. 집에서 고기 굽자니 뭐하러 혼자 구워 먹나 싶고.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전 요즘 고기는 명절에 아들네 집 가서나 먹어요. 혼자 사니까 장도 점점 간소해지더라고요. 저도요. 예전엔 장바구니 들고 오면 팔이 아팠는데 이젠 한 손에 들고도 남네요.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슬픈 듯 웃었습니다. 같은 처지를 단번에 알아보는 눈빛이었죠. 불고기보다 사람 냄새가 더 따뜻하네요. 그분의 그 한마디에 가슴 한 구석이 뜨끈해지며 찡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혼자 지냈으면 낯선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실까? 그런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시식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불고기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혼자 사는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시식 직원 아가씨가 중간에 더 드실래요? 하고 몇 번이나 권할 정도였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30분은 좋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서로 그럼 이만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 쓸쓸하면서도 다정했던 눈빛. 에이, 다시 볼 일도 없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묘하게 간질거렸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소처럼 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립스틱도 바르고 평소 안 입던 분홍색 블라우스까지 꺼내 입었더랬죠. 왜 그랬는지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그분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장을 보는 내내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더라고요. 채소 코너에서도 생선 코너에서도. 그러다 슬금슬금 시식 코너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어지세요? 그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시식 코너 근처 냉장고 앞에서 뭔가를 고르고 계셨어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65 할머니가 무슨 사춘기 소녀 마냥 떨리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다가가며 농담조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이제 여기 단골 되셨네요? 그분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알아보고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아, 지난번 그 불고기 어르신? 하하하, 맞습니다. 혹시 오늘도 불고기 시식 나오나 해서 왔는데 오늘은 떡볶이네요. 그날 불고기가 그렇게 맛있으셨어요? 글쎄요. 불고기보다는. 그분이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그때 그 맛이 생각나서요. 불고기 맛이라기보단 뭐랄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생각한 게 불고기 맛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우연히 나눈 웃음과 따뜻한 대화, 오랜만에 느껴본 사람 냄새. 그게 그리웠던 거라는 걸.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저도요.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이야기. 제 말에 그분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럼 시식 코너 말고 저기 위층 푸드코트에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어르신이 지난번에 먼저 배려해 주셨잖아요. 결국 우리는 각자 내짜며 웃으며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2층 푸드코트 구석자리.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이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날 그곳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분 성함은 김영수. 올해 68이시고 5년 전에 부인을 먼저 보내셨대요. 자식은 딸 하나가 있는데 멀리 미국에 살아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고. 퇴직 후엔 혼자 아파트에서 소일거리 삼아 서예를 하신다는데 그것도 요즘은 재미가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글씨 쓰면서도 자꾸 딴 생각만 나요. 이거 누가 보나 싶고. 예전엔 집사람이 제 글씨 좋다고 액자도 해주고 그랬는데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남편이 먼저 떠난 것, 아들 둘이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 꾸린 것, 가끔 손주들 보러 가지만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해서 자주는 못 간다는 것. 요즘은 동네 노인정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혼자 TV 보며 시간 보낸다는 것. 근데 외롭진 않으세요? 그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외롭죠. 근데 뭐 어떡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어요. 지난번에 어르신 만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커피 한 잔으로 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마트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우리 둘 사이엔 잔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헤어질 때 그분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여기 오실 거예요? 글쎄요. 아마도요?
그럼 수요일 어때요? 수요일 10시 반에 여기서 또 봐요. 일부러 약속 잡는 거예요. 제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65에 뭘 이렇게 부끄러워하나 싶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좋아요. 그럼 수요일에.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수요일 마트 데이트는 벌써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마트 푸드코트에서 커피만 마셨는데 이젠 가끔 김밥도 사 먹고 떡볶이도 나눠 먹어요. 장도 같이 보게 됐어요. 혼자서는 엄두도 안 났던 큰 포장 과일도 이젠 둘이 나눠 사요. 이거 혼자 먹기 많으니까 반 가져가세요 하면서요. 영수 씨 이제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는 제가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꼭 대신 들어주시고 저는 영수 씨가 뭘 고를 때 이건 나트륨 많으니까 저거 사세요 하며 챙겨드려요. 영락없는 부부 같다고 시식코너 아가씨가 놀리기도 해요. 어느 날은 영수 씨가 조심스레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마트 말고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단골 국밥집이 있는데 거기 정말 맛있거든요. 그날 저희는 생애 첫 정식 데이트를 했답니다. 65과 68배 황혼 데이트. 국밥집에서 국밥 먹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강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그때 영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 봐 조심하듯이. 이래도 될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려니 목이 메어서 혼자 장 보던 마트가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설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65 평생 이렇게 가슴 두근거려 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무슨 옷 입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나눌까? 생각하게 돼요. 장을 보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영수 씨 생각을 하며 하니까 모든 게 의미 있고 즐거워요. 자식들한테는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뭐라고 할까봐.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할까봐. 하지만 저는 알아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외로움에도 설렘에도 나이는 없잖아요. 혹시 이 편지가 방송에 나간다면 저는 영수 씨께 꼭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수 씨 시식코너 불고기 한 점 덕분에 제 남은 인생에 이렇게 따뜻한 인연이 생겼어요. 사실 그날 제가 먼저 불고기 집었던 게 아니에요. 영수 씨가 먼저였어요. 근데 제가 살짝 끼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영수 씨 얼굴에서 저랑 똑같은 외로움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봤어요. 이제는 수요일만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영수 씨와 나눌까 기대되거든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웃으실까요? 아니면 화내실까요? 근데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영수 씨한테도 65에도 사랑할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 남은 인생 이렇게 같이 장보며 행복하게 살아요. 다음 수요일에도 그 다음 수요일에도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마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수 씨 사랑해요. PS 시식코너 불고기 담당하시던 아가씨 혹시 이거 들으시면 연락주세요. 우리 결혼식 때 줄에 서주시면 안 될까요? 호호.